네, 우리가 매일 아침 접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특히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뉴스들만 픽 해서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동인 기자의 뉴스 픽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저는요. 네. 그런데 1,500명대로 다시 확진자 수가 최다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주말 일요일 검사 수치인데 네. 1,150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지난 12월 29일 1,044명보다 높은 수치인데 그렇군요. 이건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이전 결과입니다. 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후 9시까지, 어제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총 1,440명인데 네. 이게 이미 최대 기록을 깬 수치입니다. 9시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늘어날지 아직 예상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최소 1,500명, 최대 1,6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문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망을 벗어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2주 사이에 14,129명 중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30.5%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이후에 선행 확진자로부터 확진된 사례가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서 60% 이상이 동일 연령대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친구, 지인, 동료 사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알파 변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게 우세종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지금 우점화 경향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우점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수도권은 이미 4단계지만 지방 비수도권은 1,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인도에서 시작된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 확진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것이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는 이렇게 갑자기 팬데믹 현상까지 유발하는 변이가 뭐 이렇게 딱 퍼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좀 방역 당국,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김어준 씨가 네. 자기가 이제 진행하는 TBS의 그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모두 공범이다. 뭐 이러면서 안철수 씨하고 이제 얘기한 그 설왕 설래했던 것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얘기는 오세훈 씨가 시장으로 이제 되면서 너무 이걸 완화시켜 버려서 빨리 이런 것들을 풀어줬기 때문에도 문제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좀 해보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사실 누가 모르죠, 뭐 잘못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뭐 할 수는 때문인지는. 없지만 네. 방역 당국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 문제도 그렇고 헬스장 문제도 러닝머신 6km 제한을 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자전거 시속은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유산소 운동, 덤벨 드는 운동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방역 혼란이 아직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날을 주변에 좀 해보니까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내 옆에 정말 델타 변이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뭐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제 우리 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 당론으로 이제 거의 채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어제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합의를 했었다고 했는데 네.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자체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해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80%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별 기준도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서 전 국민을 주겠다고 했고요. 일단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희망회복자금이요. 그래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인데 네.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게 6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1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증액 규모를 보면은 이제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 정도, 국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2조 정도인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채 이 부분을 추가로 2조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이 네. 부분은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랑 시기 이거는 민주당이 추후 추경 과정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보다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인데요. 네네. 이제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할 텐데 어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낸다. 정부는 이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위 20% 계층의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 감소가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나눠서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경우에도 전 국민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네. 반발을 하고 있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네 번째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다 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선별해서 줬는데 선별해서 줘도 계속 문제가 있었었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그 분류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 돈이 네. 또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리고 네. 세금 낸 수많은 20%는 도대체가 어디 가서 이런 좀 혜택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눈 것 같고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방위백서에서 지금 도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지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을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가면 얼굴이 뭐가 되는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일본이 원래 자위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표지 자체가 말을 탄 무사, 사무라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무라이요? 정말 예, 기분 그래서 뭐 나쁘네요. 예. 이게 과연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그렇죠. 보자면은 방위성이 발간한 방위백서는 이제 내용이 자신들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네. 뭐 독도를 표현한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지난 4월에 발간한 외교 청서에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연례 행사처럼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쿄올림픽이 23일부터 시작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일을 앞두고 지금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도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로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점으로 표시하면서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맞지? 이렇게 했고요. 예. 저희가 철회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철회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콘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 이게 맞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네. 성사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비판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박대하는 노골적으로 지금 네. 박대하는 건데 왜 가서 결국 성과도 없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랬다고 안 가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자, 국방부에서 이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임검사 긴급 임명했다. 이게 창군 일의 처음이라 그러는데 시간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검사를 긴급 투입할 방침인데요. 네네. 19일에 임명할 예정이고 고민숙 대령이 특임 검사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해군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부실 초동 조사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짧게 끝내버렸네요.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현순서님께서요. 다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 또한 지나가겠죠. 좀만 기다려봅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고요. 김현진님, 변이 바이러스까지 무서운 확산세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좌통라이프님은요. 미국에 계시는데 저 미국에서 전 국민 4번 받았어요. 대단한 통이 큰 나라예요. 미국 확실히.
네, 우리도 좀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한동인 기자의 뉴스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담한 대담 하겠습니다.